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재신입니다. 간단하게 1분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저는 장혜란 총장님, 장혜정 본부장님 사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과거에 한 20여 년 이상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어쩐지 좀 일본 분위기가 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그만두고 집에서 놀다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프랜차이즈 떡볶이점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어울린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떡볶이점을 차렸는데 1년도커녕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트에 입점하는 그런 떡볶이점이었는데 손님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2달, 3달 버티다 문을 닫고 집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급쟁이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또 고민을 하던 차에 장혜란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업,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듣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다단계랑 너무나 다르구나 해서 열심히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또 사업을 결심한 계기는 회장님한테 뿅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니 와 정말 존경만이 아니라 제가 롤모델을 삼고 싶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인성이면 인성, 능력이면 능력, 신앙이면 신앙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업 드릴 설명은 기초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과거에 가르쳤다고 했지만 애터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거 제가 아는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현실 점검, 지금 시대가 어떤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지만 애터미의 그 비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애터미가 흔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시대상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1시간이 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뒤에 시간이 혹시 촉박하게 되면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아마 여기 오신 분은 애터미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아시고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회사에서 나눠준 자료를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월급쟁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대기업 오너까지도 위기의 시대다. 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평범한 우리 일반 사람들 당신의 오늘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제 주변에 애터미 사업을 제가 뭐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지. 남편이 진짜 몇 년 있으면 정년인데 정년하고 뭐 이렇게 저처럼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파리바게트나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네. 이 시대를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니죠. 지금 한 건물에 커피숍 몇 개씩 있는 시대잖아요. 너무너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던 이런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어떤지 먼저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초래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재택근무 다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엔데믹이 돼서 코로나 뭐 다 괜찮다 하면서 많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젊은이들, 우리 가까운 판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서 일해도 되는데 굳이 회사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 자체가 요즘에는 비어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왜? 다 재택근무도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노동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사회, 우리 줌으로
예, 우리 사업 설명하고 줌으로 같은 미팅하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되었을 때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온라인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줌을 처음 사용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시대에 빠른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줌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앞서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배송 문화가 확대되었죠. 뭐 택배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60대 저희 남편 뭐 60대는 아직 안 됐지만 핸드폰 인터넷 쇼핑 전혀 몰랐던 저희 남편도 6.25로 이제 시켜 먹게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 활성. 예. 그래서 예전에는 30대, 40대만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했죠.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소비자들 보면 60대 분들도 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가 구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만 전유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휴게소에 가면 막 수두룩하더라고요. 휴게소에. 그래서 이제는 당연한 걸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계가 이제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는 집에 갔겠죠. 네, 이런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일상화된 방역. 지금 뭐 코로나 끝났다고 하지만 뭐 다시 또 유행한다 그 얘기도 있고 저희 이제 늦둥이 제 사생활을 또 오픈하게 되는데 늦둥이 아들이 중2가 있어요. 큰애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중2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애들은 왜? 지금 사실 코로나 별로 위험하지 않지만 뭔가 자기 익숙한 그 3살, 4살 된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나갈 때 항상 마스크를 써버릇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게 일상화가 돼 있고 뭔가 주변에서 소독이라든가 일상 방역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과연 지금 나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시대는 변했는데 따라가기에 극복한 건지 시대를 내다보고 내가 그 앞장서는 못 가려도 그래도 발빠르게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야 할 건지. 그래서 세상이 바뀔 때는 어떻게 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낙후되죠. 그런 것을 나의 삶이 어떤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경제는 더 요동을 쳤죠.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정말 느껴지는 게 국제 정세도 지금 불안해요. 세계상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기후 이번에 비도 뭐 엄청 와가지고 중부지방, 남부지방 큰 폭우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뭐 100년 만에 오는데 지금 뭐예요? 몇 년마다 난리, 홍수, 뭐 태풍, 뭐 여러 가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 뉴스 이제 나와도 그러려니 해요, 사실. 뭐 폭우가 내렸습니다. 뭐 조심하세요 했는데도 차를 갖고 나가게 돼요. 너무 일상적이 그런 것이 위기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3고,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금리 이야기는 또 제가 이따 또 저의 이야기랑 얘기하고 싶은데 과거엔 금리가 2%, 3%였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5%, 6%, 뭐 7% 가깝게 지금 금리가 뛰고 있어요. 2배 이상. 그래서 돈 빌리신 분, 특히 아까 제가 자영업을 했잖아요. 전 제 돈을 했기 때문에 뭐 빌리진 않았습니다만, 뭐 주택 대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아주 2배 이상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좀 한번 달러에 투자해본다고 큰 돈을 한번 맡겨봤어요. 달러 예금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달러가 안 오르네요.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괜히 이거 묻어놨네 하면서 도로 찾았어요. 자, 코로나가 됐는데도 별로 달러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너무 그냥 묻어놔 이자도 없다 하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고고행진을 하더라고요. 전 1100, 뭐
때였는데 진짜 1,100원대였는데 뭐 1,300원 막 이상 가고 몇백만 원 이상 손해를 봤어요. 예, 뭐 참 그래서 참 속이 쓰립니다. 이 일반 평범한 서민들은 좀 따라가려나 했는데 흉내는 냈는데 결국에 돈을 벌 기회는 없었어요. 예,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리도 금리는 오르고 환율을 하니까 일반 서민은 사실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2년 전만 해도 막 영끌족 사야 된다.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 하나 있으면 좋죠. 아 그래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또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값도 뭐 역전세 난도 있고 집주인이 전세값을 못 줘서 대출받아서 전세를 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올라간다고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 타임을 못 맞춘다는 거죠. 문제는 정말 있는 분 기다려도 되는 분 또 진짜 선견 지명이 있는 분들은 부자가 되시겠죠. 근데 아무리 좀 흉내 좀 내보려고 해도 평범한 저희들은 참 어렵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지 저의 현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건데 작년에 이제 폭락하면서 반값 아파트까지 나왔다. 이게 우리 항상 주변에서 보는 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어떻게 해요? 코로나 문제 사태도 있고 이제 실직 당하고 제 또 지인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되니까 어때요? 항공이 뭐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안 뜨잖아요. 한 달에 11만 3교대로 11만 나가서 10일치 월급만 받았어요. 그걸 2년을 버티더라고요. 가장이니까 뭐 그만두고 할 게 없잖아요. 그 월급의 3분의 1로 가정이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직, 이직 이게 남의 입이 아니고 저처럼 폐업을 하는 분도 생기게 되고 젊은 사람들 어때요? 가상화폐 또 난리쳤죠. 뉴스에 보죠.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만 가상화폐 젊은 친구들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제가 보면은 가상화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근데 20대들은요 엄청 주식 한참 뛰었잖아요. 관심이 엄청 많고 코인에 투자한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지금 폭락해서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영업 버티고 있는 자영업 제가 항상 여기 분당 센터 오면은 주변에 이제 상가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혹시 애터미 아세요? 다 돌았겠지만 또 한번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기 상가가 얼마나 있나. 근데 우리 이 건물만 해도 지금 몇 번 제가 온 뒤로 바뀌었어요. 문 닫고 있다가 또 새로운 업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면 버티고는 있는 거죠. 폐업하든지 버티든지. 근데 버티는 건 뭘로 버텨요?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1%가 금리가 상승하면 그 빚만큼 얼마나 많은 금융 이자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 닫을 수 없어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버티는 분이 대부분이고 정말 그래도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위기에 있는 이게 경제 현실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아까 제 주변에 제가 과거에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그때도 실업난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주변에 보면 정말 잘 나가는 10분의 1, 한 10%만 어떤 대기업에 취업했다. 뭐 이 얘기지. 나머지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경찰 준비하고 뭐 2년 3년 계속 시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라도 하면 차량 다 희망이 있는데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예 니트족이죠. 그냥 왔다 갔다 백수하면서 이런 니트족도 지금 많은 현실이고요. 아까 이렇게 직장 다닌 사람들은 급여가 삭감됐거나 근무 시간이 감소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또 대두가 되는 게 뭐예요? 엔잡러. 우리 세미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직업으로는 하나의 직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뭐 자영업자도 일을 하고 밤에는 뭐 대리운전을 뛴다든지 뭐 택배업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하나의 투잡, 쓰리잡 계속 엔잡러가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주변에 아주 많죠.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자, 그럼 어때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위기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셨고 애터미를 관심을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아까 했듯이 평범한 사람은 세상이 너무 정신없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를 안 내지만 내 옆집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변이 다 지금은 사는데 생존하기에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까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죠. 예, 여기 본사의 자료는 없지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코로나가 물론 우리 삶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기술이 가속화되죠. 과거에는 100년에 걸쳐서 발달할 것이 20년, 30년 단축됐다면 지금은 10년에 걸칠 것이 1년에 팍팍팍 바뀌죠. 그래서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하고 있는 건데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가상현실 또 인공지능 요즘에 뭐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전 거예요. 이거 2018년 한참 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내 아이와 로봇의 일자리 경쟁. 4차 산업 시대의 해법은 뭘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과연 다음 세대들은 먹거리가 있을까? 로봇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밑에 요거 노란 표시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직종이 나오고죠. 즉 기존의 전통적인 일자리는 로봇이 대체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을 하거나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이었지만 따끈따끈한 뉴스. 2023년 6월달 뉴스에 뭐 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기업 해고 사유에 AI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뭐 뉴스에도 대대적이 나는데 5,300명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AI에게 우리 직업을 우리의 노동을 뺏길 시대가 온 거죠. 이미 나중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노동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창작의 세계, 인간만의 고유한 거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 나왔듯이 그림 전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누가 그랬어요? AI가 그린 그림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람이 독특하다.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이제는 AI에게 양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뭐 광고 모델 또 뭐 가상인간 많이 나오죠. 요즘엔 가수도 나오고 뭐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 같은데.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본, 미국, 중국, 뭐 동남아, 유럽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이런 가상인간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람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고 따라가게 만드는 스타를 만들어주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요즘 노래까지, 음악, 우리 노성은 본부장님이 뭐 사업 설명하실 때 자주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음악까지도 작곡 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AI가 만든 거하고 작곡가가 만든 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작곡가가 이번엔 이겼어요. 어떤 것을 골라서 부르겠느냐 할 때 사람이 만든 거를 이제 골라서 이게 더 좋다 해서 했지만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를 모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창작 사람이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이제 AI에게 다 내어주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예,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확 영상을 보니까 더 와닿죠? 예, 전문직? 이제 의사시키면 안 돼요. 물론 특별한 그 AI와 협업하는 의사들은 늘 수 있지만, 예, 점점점 뭐 판사, 뭐 많은 부분에서 전문직도 위험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니에요.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세상이 너무나 놀랍게 무섭게 바뀌고 있어서 오히려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참 옛날에는 우리 회장님 이거 일찍 죽으면 그건 괜찮아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은퇴하고 한 60, 70, 뭐 80까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죠. 이제 점점점 고령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이제 나왔는데 21년 뭐죠? 기대 수명, 우리 기대 수명이 83.61세 평균 수명이에요. 여자분들은 더 많이 산죠. 근데 2040년, 2050년 가면 어때요?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 보험을 들었어요. 무슨 뭐 세장수 축하 연금 보험. 제 시대가 그랬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때 80세 만기. 그것도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80세까지 사는 사람 그렇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진짜 보험 효력이 없어요. 진짜 솔직히 별수 기대를 못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100세 보험을 다 들죠. 그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120세 만기로 든다잖아요. 예. 그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1인당 생애 주기를 보면 많이 벌어야지 59세까지 번대요. 그때까지 노동소득으로 자기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 적자 인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인생인데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어떻게 돼요? 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없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소비만 계속되면. 그러면 우리 회장님 얘기하죠.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고. 30년,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소득이 없이 살아야 되는, 목숨을 죽지 못해 사는, 이런 돈이 없으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진짜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때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자녀들도 우리 회장님 말 집 한 채 사줘야 되고 근데 낯을 것도 없고 정말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여전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점검 겸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길어졌죠? 그래도 또 다음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어떤가? 그래서 왜 애터미가 필요한가? 또 얘기를 하면 우리 애터미 사업은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고 이 시스템 안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날 수 있고요. 또 애터미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있죠. 다른 많은 사업 시스템이 있지만 애터미만의 갖고 있는 장점들을 오늘 잘 알아보시고 행복한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플랫폼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데 뭐 여기 용어들 다 아시죠? 플랫폼이는 기차가 왔을 때 타고 내리는 그곳을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이 뭐 있어요? 여기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가파라고 하죠.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신생 10대 기업, 뭐 가장 유망한 기업들이 다 거의 플랫폼 기업들,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가장 큰 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10대 시가총액, 이거 살짝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2등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알람코가 1등을 했고 석유 회사가 1등을 했고. 근데 살짝 달라요. 이런 10대 기업들이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기업이래.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세상이 플랫폼으로 가는구나. 이 플랫폼에 돈이 몰리는구나를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 서울대 유기윤 교수님, 서울대 공대 유기윤 교수님이 이거 한참 전에 발표한 거예요. 이 시대가 앞으로는 2090년이 되면 미래 계급 사회가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상위 0.001%만 플랫폼 소유주만 최고의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위 0.002%가 그 플랫폼을 활용한 스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부를 갖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프레카리아트, 단순 노동자.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이 없는 거죠. 그냥 벌고 쓰고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만. 그래서 뭐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것이다라고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코로나와 AI 등장으로 이게 2090년이 아니라 훨씬 앞당겨질 거라는 거죠. 2050년이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애터미를 딱 제가 금방 알아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경제 관련 책을 좀 제가 좋아했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하면서 제 집에 있는 이제 책을 한번 찍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플랫폼이라는 명확한 용어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신경까지는 안 썼지만 대부분의 이런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내가 호텔을 갖고 있지 않은데 호텔 사업을 하고, 뭐 배달의 민족이 뭐예요? 내 음식점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음식점 사업을 하고, 이런 시스템,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는 알았는데 제가 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력도 없구나. 그렇구나 하고 결국 책을 아무리 읽었지만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많은 책을 읽었어도 결국엔 저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을 듣고 나니까 이거 플랫폼인데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내가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책들의 대부분이 말하는 것들이 이 시대가 아까 서울대 공대팀 연구한 것처럼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돈은 과거에 농사 짓던 시대, 우리 옛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져서 소 팔아서 대학 보냈죠? 그래도 공부 못했던 애가 집에 땅이 더 부자가 돼서 더 부자가 됐다는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그리고 성공하면 뭐 판사, 의사에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애가 땅 보상 받아가지고 뭐 100억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의사가 아무리 뭐 진짜 공부한 거 그 세월과 해서 누가 더 손해일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10년 후, 20년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돈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에이트 같은 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지성 작가인데 중에 하나가 그래서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해라. 근데 아까 제가 드렸듯이 많은 책을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되지 않고 싶어요, AI에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뭐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여러분은 만들지 않아도 개발하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는
플랫폼에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비즈니스. 플랫폼 중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이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걸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뒤에 나오지만 워렌 버핏이겠죠.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열심히 모아서 요즘에 뭐예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건물 하나 사면 좋겠다. 그럼 따박따박 월세 받고 뭐 이런 생각하죠.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막연하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설명드리면 저도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서 서울에 우리 여기 박영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나오겠구나 하고 아주 뿌듯했는데 알겠죠? 평범한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월세가 그분 이제 임차인이 나가버렸어요.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은행이자를 제 돈으로만 내고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간신히 또 이제 새로 그나마 입주를 해서 이제 그래도 한시로 놓겠구나 했는데 은행 이자가 2% 3%에 빌렸는데 지금 6% 7%로 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냈는데 이자를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월세 소득 들어오나 마나예요. 요즘에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참 평범한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살 줄 알고 열심히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애터미더라고요. 결론은 애터미.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죠. 평범한 분들은. 그래서 아까 부동산 건물주, 아까 말씀 오피스도 지금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공동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상가 빈대 엄청 많죠. 그 시대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론 강남의 노른자 땅에 몇천억짜리 그거 좋죠. 그 정도면 뭐 불안하지 않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작권 제가 책을 써가지고 옛날에 책 좀 써볼까 고민도 했는데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예, 또 작곡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작권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도 소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은행 이자 소득 저도 처음엔 아까 했잖아요. 상가를 투자하기 전엔 이자 소득으로 좀 살아볼까 했는데 금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사람은 뭔가에 투자를 합니다. 제 지인은 주식에 또 열심히 투자해. 주식 오른대. 얼른 사. 저한테 막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 재작년에. 막 그러면서 동네 아줌마들 핸드폰으로 뭐가 올랐어. 어쩌고 커피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매일 들어가서 오면 사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엄청 올라서 브런치 먹으러 가자 하면 저한테 밥 사주던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 손해를 봤죠. 아까 전문가도 힘든데, 그냥 남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참 그 돈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무심코, 자기 지식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떡볶이집을 한 것도 될 것 같아서 한 거거든요. 이 평범한 사람은 나름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유튜버 이런 있죠. 근데 유튜버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능력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짜 그냥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애터미는 말씀드렸듯이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자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부자 아빠를 자기 진짜 친아빠는 가난한 아빠인데 친구의 아빠, 부자 아빠를 자기 아빠로 삼고 롤모델로 삼고 그분이 하는 대로 했더니 자기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노동소득은 답이 없다였어요. 노동소득은 시스템을 가져라였어요. 그래서 노동소득 되게 봉급생활자 이제
직장인이죠. 저도 과거에 직장인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했지만 딱 그만두는 순간부터 뭐예요? 영원이더라고요. 돈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왜 그만뒀지? 하고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저는. 다닐 때는 이거 너무 지겨워하면서 다녔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이게 너무 제가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영업자, 물론 전문직들 아까 말씀드린 의사라든가 뭐 대부분 뭐 법률가라든가 회계사라든가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도 뭐예요? 자기가 문을 닫는 순간 소득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동소득의 한계예요. 그런데 시스템 소득, 사업가와 투자가, 투자가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20년 전에 제가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읽었는데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세상이 되니까 이제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워렌 버핏도 얘기했고 또 이 파이프라인 우화는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 앱,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배달의 민족을 얘기하면 그걸 만들기까지 황량한 땅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앱을 개발하고 처음에 뭐 동네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것이 발전해서 이 나라를 휩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지금은 가만히 이제 팔아 먹었잖아요. 팔아먹고 돈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기까지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시간과 정성, 돈,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 중에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에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라는 게 그게 돈이 될 수 있다. 너무 우리한테 저 같은 서민한테는 큰 이점이잖아요. 제가 뭐 1000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연결시켜서, 그것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에게 또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총 판매 건수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한 사람이 730만 명이라고요. 매출은 5조 정도 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후진국은 별로 이 사업이 그 가장 최신의 여러 가지 산업 변화가 되지만 가장 선진적인 사업의 한 방편이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다 알죠. 소비자가 자기가 사용해보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비자이면서 판매원이 되는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면서 유통 시스템이죠. 유통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통해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그래서 애터미가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트럼프 얘기 말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자기는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찾아서 만들겠다가 아니라 찾아서 일하겠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또 누구예요? 워렌 버핏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라고도 얘기했고요. 하다못해 빌 게이츠도 뭐예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리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아까 다단계에 되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라 리더십이 별로 없는 사람. 전 세계의 부호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이라고 하면 극찬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평범한 우리와 달리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애터미는 직접 판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이지만 공급자에게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어지죠. 뭐 매장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도매, 소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중에서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벌어라였어요. 핵심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게 아니면 길게 계속 끝없이 투자를 해라. 뭐 펀드 뭐 이렇게 주식을 꾸준히 사놓으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핵심 내용인데, 그 중에 뒤에 이건 앞표지고요. 뒷표지에 D옵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자처럼 보일 것인가, 진짜 부자로 살 것인가. 다른 분은 몰라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부자처럼 보였거든요. 남한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 뭐 옛날엔 좀 잘 나갔어요. 외제차도 둘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좀 럭셔리 가방도 들고, 그래 난 부자야 하고 혼자 했는데, 사실은 어때요? 늘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저는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부자인 척하고 살았던 거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근데 이 책을 봤을 때, 그래, 내가 진짜 난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하고 살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가끔 보면, 저 이제 아파트에 람보르기니가 막 노란 람보르기가 몇 달 전부터 제 앞 그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저 사람은 뭘 해먹고 살길래 저렇게 저런 차를 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는 딱 깨달아요. 그래, 저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부자인 척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잘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 자녀들이나 주변 젊은 청년들은 제가 많이 얘기해줘요.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나서 더 얘기하는 거에,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충격적이죠?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서 2일을 쉰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렇죠. 그러면서 우리 제가 경험해봐서 저희 남편도 대기업 다녔었거든요. 막 연봉 막 엄청 벌 때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해주는 노예에 불과했던 거죠.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죠. 딱 그만둔 순간 그 타이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노예였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착각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문구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 길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애터미는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애터미는 초인류 기업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도 경영이죠. 신뢰와 정도. 바른 길,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순간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도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회사의 목표예요.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고객의 성공이 회장님의 비전이죠. 우리의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제품을 갖고 고객이 성공하도록 우리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최고의 품질이죠. 같은 값이면 최고의 품질, 절대 가격. 같은 품질이면 최저의 가격. 이 어딜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 둘 아니면 뭐 많은 제품들에 다 감동을 하셨고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터미 회사에 남자분들 여기 계십니다만 확실히 일요일에 남자분이 많네요. 딴 때보다. 남자분은 아시겠지만 수치가 제일 중요하죠. 수치로. 애터미가 정말 초창기에 작은 회사에서 쭉쭉쭉 연평균 30% 이상 성장한다는 거. 아까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률이 3.4% 정도였는데
연간 성장률이 30%라는 거는 10배 이상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올해 전망 성장 지수가 1.3%인가 낮췄다고 또 뉴스에 나오는데 한국은 1.3%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30% 성장을 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매출이 국내는 뭐 1조 정도, 해외 포함하는 2조 정도 되는 매출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앞쪽으로 국내 1위죠. 뭐 총 매출로 매출로 따면 A사가 더 많다고 하지만 해외까지 포함한 우리가 더 많고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하고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글로벌이죠. 지금 매년 해외로 뭐 제가 놀란 게 1년에 몇 개씩 막 몇 개국에 계속 해터미가 법인이 오픈되고 하면서 진짜 전 세계 100개국이 나의 시장이 되겠구나. 진짜 글로벌 회사구나를 실감을 하는데 특히 해외 매출이 지금 국내 매출을 추월했죠. 그러면 점점점 한국이 커요? 전 세계가 커요? 어마어마무시하게 시장이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통합 회원수는 1,500만 명, 국내 회원수는 35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6개 법인이 오클됐고, 뭐 독일까지 하면 독일 그 유럽 국가들까지 합하면 거의 50여 개국에 나갔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누적 수출탑, 이제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제품을 해외에 파는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억 불 수출의 탑 수상했다는데 다단계 업계 최초만이 아니라 2회 3억 불 수출의 탑 수상했는데 3억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이 13개 기업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기업 뭐 국내 안에서만 뭐 카카오나 이런 거는 국내만이잖아요.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또 뭐 상도 받고 그래서 직접 판매 기업 뉴스에 보셨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 세계 탑 10이고 우리 회장님의 꿈은 뭐예요? 전 세계 탑이 되는 거죠. 우리 10년 안에 탑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직접 판매 시장을 이제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너들 직접 판매 세계연맹의 오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애터미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마트와 온라인 시장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되는 한국의 작은 이 회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명품 GS 전략 한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제 A사 소비자를 만날 때는 가끔 얘기해요. A사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그건 20년 전 얘기죠. 제가 그 얘기해요. 20년 전 얘기. 물론 20년 전에 저도 좋았어요.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때? 한국 수준이 어때요? 어지간한 미국 뭐 제품 이상이에요. 미제 일제보다 뛰어나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어마무시한 기술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겠죠? 각 세계마다 최고의 제품들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제품 여기 나와 있죠. 아보카도 오일이라든가 초록잎 홍합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최고의 제품을 골라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만 생산해서 판매하면 한계가 있겠죠. 지금은 이런 제품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 뭐예요? 100개, 200개, 300개 전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또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개발되고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ESG 경영 우리 또 앞으로 젊은 세대나 그런 분들 젊은 애기 엄마들은 관심이 많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소비 운동이 있잖아요. 이제 환경과 그래서 우리 브루바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제 바다 오염을 줄이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뭐 제품 자체도 그렇게 개발을 하고 포장 용기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미래 친화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현하고 있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이 이런 데서 저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순간에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 의견하고는 다르시죠.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홍익인간 개념. 기독교하고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는 애터미의 기본 정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장님한테 반해서 저는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이 CEO의 마인드가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기업 열심히 일해와도 대한항공 같은 무슨 사태가 탁 터진다. 남양유 뭐 탁 사태 터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매운동 팍 일어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의 그리고 지도자 나라의 운명을 누가 지금 뭐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정책이나 시스템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회장님은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존경받는 CEO죠. 3년 연속 상을 받았고 역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받았고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도 업계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 받았고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관련 잡지들이나 세계적인 경제지에서 우리 애터미를 다루고 회장님을 다루고 뭐 포춘지, 뭐 포브스지, 뭐 SBS 뭐 내놓으라 하는 이 공인된 기관에서 애터미를 인정하고 홍보해주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학계에서까지 학문 저도 이제 대학에 있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이 되게 흔히 말하면 꽁생원이에요. 고지식해요. 기업 이런 거에 사실은 잘 관심도 안 두고 경영을 하신다고 해도 이론만 빠삭하시죠. 대부분 이론만. 그런데 애터미를 보면 이거는 이론이 발로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윤정구 교수님이 애터미를 연구해보고 학계에서 이렇게 초뷰카 시대라는 책으로 썼는데 저는 이 말을 중요해요. 지속 가능성. 애터미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세상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다 쌓아놨는데 없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거. 회장님 우리 경영 목표는 있지만 생존이잖아요. 그것이 학계로부터 검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품들, 뭐 대중명품, 메스티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 명품들을 우리는 제공하는 것이 애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술 투자를 하면 원자력연구원 같은 콜마나 이런 데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위탁 생산을 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게 우리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품률이 0%에 가깝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대부분 여자분 옷도 잘 사입지만 어떻게 해요? 반품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30%또 세일하고 막 이렇게 그걸 계산해서 하는데 우리는 반품률 자체가 0%에 가까운 그래서 고객 만족 제도가 있죠. 3개월 이내에 불만족 시 반품해 드립니다. 반환해 드립니다. 이런 제품의 자신을 갖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산균, 해모임, 뭐 치약, 칫솔, 화장품 어느 것 하나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제품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모임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앞에가 길어졌어요. 빨리빨리 마무리할게요. 뭐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핵심은 이것도 하나만. 보통 화장품 비싸니까 좋을 거야. 명품 백화점에 가서 왜 사요? 비싸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영상 봤어요. 그
유명한 영상인데요. 유명 명품들 한국에 수입하는 가격이 갈색병 6,000원. 지금은 좀 모르지만 7,000원. 6,000원에 7,000원. 그 원가가 아니고요. 수입해 오는 가격이 여자분 잘 아셔야 돼요. 수입해 오는 가격이 6,000원, 7,000원인데 백화점에서는 17만 원, 18만 원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럼 원가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뭐 1원, 2원 찍어 바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건 어때요? 원가 비율이 45%, 46%에 가깝죠. 그 재료비만 해도 너무나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제품을 우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한번 나중에 충격의 원가 공개 한번 지금은 뭐 지만 예전 프로예요. 그 예전 프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충격의 원가 공개. 이거는 여성분들 뒷목 잡을 순입니다. 네,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요거까지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을 좀 약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제품을 제가 강조할 때는 이걸 해요. 자, 그래서 네가 손해보지 않는다. 제 얘기를 저는 잘 얘기해요. 제가 과거에 왼쪽이 제가 쓰던 거예요. 예전에 아메이 치약을 썼어요. 좋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철분약도 먹었어요. 제가 보기처럼 좀 약간 비리비리해 보이죠? 빈혈이 있어가 철분약을 제가 좀 꼭 먹었어요. 비싸게 6만 원씩 주고. 저희 남편 술 먹어서 약국에서 4만 원짜리 밀크시를 사서 먹었어요. 뭐 이런 걸 했는데 애터미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몇 개도 안 썼어요. 뭐 지금 뭐 100터미, 200터미 하지만 과거 10개도 안 되는 요거만 바꿨더니 평상시에 22만 7천 원 썼는데 요거만 계산했을 때 바꿨더니 7만 원. 3분의 1 가격에 쓰면서 어때요? 아까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반값보다 더 싸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자몰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음 또 코너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옆에 모시고 오신 분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아자몰만이 아니라 회사는 정말 100년갈 기업, 나눔의 문화, 기부, 그다음에 고객의 성공이 목표라고 했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사에서 협력해주고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상 플랜까지 있습니다만 요거 우리가 시스템 소득 10년을 받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임페리얼 가면 13억 6,300만 원을 받죠.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받는 수당이나 소득을 빼고 10년 후에만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한 달에 8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있다. 오늘 여기 나와서 하루이면 얼마겠습니까? 저금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시스템을 애터미에 제가 좀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거는 지금 눈앞을 보면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내가 갈 최종 골 목표를 보면 나는 저것이 내 것이다라고 믿고 간다면 오늘 이번 달에 오늘 이제 7월 달이 끝나가죠. 이번 달에 800만 원 내가 저금했다. 나는 적금 들었다. 이 믿음으로 자기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애터미와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오늘 간단하게 기초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